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둘이 맞설 때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죠. 우리 독립운동사에도 다윗과 골리앗같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한 기적 같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봉오동 전투인데요. 오늘 히어로는 항일 독립 전쟁의 빛나는 승리, 봉오동 전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외무성 기록에 가면 1920년 5월에 거기 그 북간도 지역, 이 봉오동에 있던 독립군의 숫자가 1000명 이상이 되고 이들은 군복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총을 다 장총을 갖고 있었던 하나의 군사 기지였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일본 추격대들을 그 골짜기로 이용해서 거기서 섬멸하는 이제 정가를 올리죠. 일제가 그 봉오동 안에 상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어느 그 부호, 그 집안에서 모두가 이주를 하면서 개척민이 됐고 그 개척민들이 바로 최운산, 최진동, 최칭 이런 형제들입니다. 김동훈 작가님, 네. 6월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네. 6.25도 있고요. 네, 현충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또 6.29 제2연평해전을 기억해야 되는 달이기도 하죠.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있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하면 그 임진왜란 명량 이후에 일본군과 맞서서 최초로 이겼던 아주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아주 승리로 남아있죠. 일단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봉오도 지역이 정확히 어디죠?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에서 가장 북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 두만강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 두만강 건너자마자 얼마 걸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리적으로도 보면 그 훈춘이나 뭐 연길 이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사통 팔달의 그 요지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토양도 비옥했던 그 연변쌀이라고 해서 되게 중국에서 유명한 쌀이 나는 또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한인들도 많이 살았나요? 주로 이제 저희가 만주와 간도를 얘기할 때 그 간도 지역은 특별히 조선인 위주로 말이 만들어졌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만주 쪽은 이제 중국인들과 함께 이런 조선족들이 함께 어떤 자치구를 형성했는데 주로 조선인이 더 많았던 곳이 간도. 그리고 좀 이 봉오동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요지였어요. 약간 연길 쪽으로 빠지면 바로 중국으로 가고 두만강 내려오면 조선이고 그리고 훈춘 쪽으로 가면 바로 연해주랑 또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논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처음에 어떤 개척민들이 마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 중국의 토비 세력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세력을 만들다가 결국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봉오동입니다.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 산골 마을이 어떻게 전투 현장으로 변하게 됐나요? 그 봉오동에 있는 개척민들이 처음에 이제 학교를 만들고 사관학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처음에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사병부대였죠. 도독부라는 사병부대가 결국 군무도독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북로 군정서라든지 사관 양성소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분이 또 우리가 아는 김저진 장군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들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 속에서 더 많은 독립군들이 양성이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이때 있었습니다. 1919년도에 만세운동도 있었지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920년에 지금 딱 100년 전이죠.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대한민국 2년 때. 대한민국 2년 때 임시정부가 어떻게 보면 독립군 어떤 전쟁, 그런 원년의 해라고 선포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도 쪽에 있던 크고 작은 이 독립군, 이 무장 독립군 부대들이 서로 좀 일체돼서 단결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논의가 되고 통합의 어떤 움직임이 열어졌어요. 그때 이 봉오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이 모였고 그렇게 결국 대한북로 독군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새로운 군부대가 통합적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건데 그럼 활동은 어떻게 좀 잘 활발히 했나요? 일제 기록하고 좀 임전 기록하고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920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던 횟수가 20여 차례예요. 그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한 30여 차례 정도 되고요. 시흥무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을 얼마나 빨리 타냐는 그 부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식의 전투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장이나 뭐 병력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192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되게 활발하게 펼쳐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1920년 이제 5월쯤 돼서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안무가 이끌었던 국민회군, 그 다음에 최진동 선생님이 이끌었던 군무도독부, 이렇게 세 개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서 대한북로 독군부라는 이제 독립군 단체를 만듭니다. 근데 연합 세력이었던 거죠. 일본군의 눈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의 시작을 이제 삼순자 전투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6월 7일이 봉오동 전투였는데 6월 4일 날 이제 삼순자를 통해서 우리 독립군 30여 명이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북경 초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일본 추격대가 이제 쫓아오죠. 그런데 이제 삼순자에 도착해서 독립군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한인 양민들을 그냥 학살하는 이제 만행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보고 있던 독립군들이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해서, 그래서 그 일본 추격대들을 그 골짜기로 유인해서 거기서 섬멸하는 이제 전과를 올리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월강 추격대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강 추격대라는 게 이제 저희가 봉오동 전투 영화에서 딱 언급됐던 그 일본군 소자가 와가지고 봉오동에서 전투했던 바로 그들이 월강 추격대인데, 일본 외무성 기록에 의하면 1920년 5월에 거기 그 북간도 지역, 이 봉오동에 있던 독립군의 숫자가 1000명 이상이 되고, 이들은 군복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총을 다 장총을 갖고 있었던 하나의 군사 기지였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곳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을지와, 그리고 이미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월강 추격대가 대충 어느 정도의 세력이 이들을 공격하려 섬멸하러 왔을지 우리가 이걸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월강 추격대가 들어와서 싸웠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럼 월강 추격대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게 상당히 준비하고 왔을 것 같은데. 당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의하면 약 2,000명 이상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임시정부에서 남겼던 기록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임시정부 기록은 다 합해서도 한 5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자 100 몇 명, 부상자 뭐 200여 명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다른 외무성의 기록과 생존자들의 그 중국에 있던 그 자치구에 살던 그 조선족들의 증언 이런 걸 따지면은 2,000명 이상이 됐다고 나와요. 그럼 규모만 해도 우리 독립군에 비하면 좀 상당히 큰데, 사실 전투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규모뿐만 아니라 뭐 무기나 이런 상황들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군 하면 다 좀 가난하고 힘없이 뭐 나다고 곡괭이만으로 뭐 일본군의 총칼하고 싸웠다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좀 역사를 가르쳐 왔어요. 사실 되게 반성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북간도 쪽에 있던 이 독립군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군대를 갖췄고 장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제대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독립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가 싸운 전투였고, 이때 무기를 어디서 구했냐면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이장현 선생님 기억하시죠? 똑같이 체코군으로부터 또 무기를 구입해서 그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1920년 3월에 체코군으로부터 얼마의 무기를 가져왔다, 4월에 얼마만큼 가져왔다,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한인들을 학살한 소식을 듣고 용서할 수 없어서 유인해가지고 전투를 치렀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가슴속에 진짜 울분을 해소해주는 사건이 바로 봉오동 전투였던 거죠. 그렇다면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했던 전투인가요?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에 그 봉오동에 보면 재봉틀이 8대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 옷을 해입힌 거죠, 군복을. 그러니까 이게 정식 군대나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다음에 그 봉오동에 보면 그 두께 1m 정도 되는 토성을 또 쌓았다고 해요. 그냥 기지전을 준비한 거죠.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신 나강이라는 총, 러시아 사람 모신이 설계하고 벨기에 사람 나강이 탄창을 만든 총이거든요. 영화 암살, 거기도 그 전지현 씨가 들고 있는 총, 그게 바로 모신 나강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모신 나강을 그 연해주에 있는 체코군으로부터 좀 이렇게 사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무기적으로도 되게 준비된 상황에서 그 일본의 월강 추격대대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는 잘 장착을 하고 있었고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잖아요. 전략이 대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대박이었던 게, 영화에서 보면 이제 류준열 씨가 맡았던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로 이화일이라는 분대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 봉오동 전투에 또 어떤 숨겨진 또 하나의 영웅이 바로 이화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상대적으로 이화일이라는 사람도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도 그건 어떤 허구의 인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허구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유인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령이라는 그 산에서 그 일본 월광 추격대를 이제 안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중촌으로 이제 일본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봉오동 지역이 그 봉오동 그 댐 있잖아요. 저수지 쪽에 처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촌이라는 쪽이에요. 더 들어가면 중촌, 더 깊이 들어가면 상촌입니다. 보통 이렇게 밑에서부터 만약에 왔으면 마을을 거쳐서 오니까 약간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려령 산을 통해서 이렇게 유인하니까 바로 중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촌까지도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일본군이 와서 보니까 마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 있는 봉오동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이 그냥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고 살던 이 사람들과 군부대가 거의 완전 하나의 합일체 마을이었어요. 공동체처럼. 그래서 당시에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 그 공사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를 들고 다 나와 있었어요. 왜?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니까 마을이 비었길래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는 거기에 있는 막 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필요한 거 물건들도 막 이렇게 훔치고 막 이렇게 약탈을 해요. 그리고 상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상촌에 가보니까 다 우리 독립군 완전 군사기지인 거죠. 거기에 딱 들어가서 영화의 그 장면, 딱 그 봉오동 그 딱 어떤 그 중심의 장소에 들어섰을 때 각 지역에 매복해 있던 북쪽, 서쪽, 동쪽, 남쪽에 매복해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일제히 사격을 하면서 대전투에서 그 승리를 이루었던 독립군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인들을 대피시키고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던 건데 일본군들은 깜빡 속았네요. 그렇죠. 아니 그 뭐 자기들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뭐 우리 무서워서 도망갔겠지.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일제가 그 봉오동 안에 상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러니까 토성을 쌓고 그 당시에 그 최진동 선생님이나 최홍상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통일증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통일증이 없으면 그 봉오동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밀정들의 눈을 철저하게 피했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거를 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